2010년 3월 18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출시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죠. 스마트폰 탄생과 함께 카카오톡은 필수 어플이 됐는데요. 왜? 당시에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뭐 한 10원인 경우도 있고 20원인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 비쌀 땐 30원까지 나갔던 게 문자 메시지였어요. 그렇게 비용이 나가는데 카카오톡은 무료였기 때문이죠. 뭐 데이터 비용이 나갔지만 뭐 데이터 정액제에 들어가 있다던가 와이파이인 경우에는 돈 주고 쓰던 문자 메시지를 공짜로 쓰게 되는 세상이 온 겁니다. 일명 카카오톡 혁명이라 부르는데, 그 이후에 통신사는 문자 메시지 요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2009년 11월 아이폰이 들어오고 다음에 2010년 3월 아이폰 어플로 카카오톡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8월에 안드로이드용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전화번호 등록만으로 이제 자동으로 친구 목록이 생성되었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요금이 나가지가 않아서 사진도 쉽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능은 그룹 채팅이었어요. 문자 메시지에서는 될 수가 없는 기능이었는데, 이 그룹 채팅을 위해서 원래는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로 가서 네이트온을 하던 시절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카카오톡 그룹 채팅에 등장하면서 이제는 이동하면서 조별 과제가 이제 가능해졌고, 그와 이제 반면으로 네이트라는 이제 거대한 사이트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이월드도 이 기점을 지나서 쇠락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 어쨌든 이 카카오톡은 정말 어떤 혁명이라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만들었던 거죠. 데스크탑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넘어감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시되고 1년 만에 1000만 명, 다음에 4000만 명이 이용해요. 스마트폰의 대수와 카카오톡의 가입자 수가 같다라고 봐도 뭐 상관없을 정도로 엄청난 성장이 시작되는데요. 당시 카카오톡의 성공 요인을 꼽자면 무료였다라는 거예요. 카카오톡 외에 무료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플이 없었기 때문에 뭐 대체 불가의 어플이었던 거죠. 만약에 당시에 뭐 왓츠앱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던가 뭐 잘로 이런 어플들이 들어와서 무료로 들어왔더라면은 우리에게 카카오톡은 없었겠죠. 아니면 그 이후에 라인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12년 무료 전화 기능들이 또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과 와이파이만 있으면 통화와 문자 요금이 들지 않는 세상이 왔죠. 전화와 문자를 하다가 폭탄 요금을 맞아본 적이 있는 커플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었었습니다. 카카오톡은 당시 무료로 시작했지만 이제 차츰 유료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요. 기본 기능인 메시지 기능에서는 무료로 하지만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를 이제 게임을 팔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이모티콘이라던가 기프티콘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넓혀가는데, 최근 선물 거래가 연간 1조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2014년에 카카오페이, 이게 지금 2019년에 거래액만 48조라 그래요. 2015년에는 카카오 택시가 등장했는데 현재 지금 한 달에 1000만 명이 이용하는 어플이 됐습니다. 이렇게 등장했고, 가장 제일 잘한 거는 뭐냐면 2016년에 멜론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카카오뱅크가 생기면서 성장성을 가져가는데, 어쨌든 보면 카카오의 방식은 생활 편의 서비스를 완전히 장악하는 공룡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카카오가 적당한 타이밍에 필요한 기업을 기가 막히게 인수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2014년 모바일 어플인 카카오가 다음과 합병을 합니다. 다음이 카카오를 인수한다라고 발표했지만 카카오의 영혼이 다음에 몸을 인수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후에 주식 종목명이 다음 카카오에서 다음이 사라지고 카카오로 변경이 됩니다. 2016년 1월에는 그 거대 공룡인 멜론을 인수해요. 멜론을 보유한 회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1조 8,700억에 인수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 멜론과 카카오의 만남이라 정말 기가 막히죠. 멜론 서비스는 월 정액 요금이 매월 돈이 들어오는 캐시카우란 말이죠. 이걸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성장성의 카카오가 캐시카우의 멜론을 만났을 때 정말 지금의 카카오를 만들어준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카카오 키즈를 통해서 야나두도 흡수를 했어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확장해 나가면서 몸집을 계속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블랙홀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어울릴 것 같은데요. 문제는 카카오 주식은 저평가인 적이 없었다, 이 말인데, 항상 고평가인 상태에서 주가가 더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게 뭐 기술주의 특징이긴 한데, 그래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기도 해요. 유치권이 있는 건물을 낙찰받는 기분이라 해야 될까? 좀 건드리고 싶지 않은 주식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거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21조 5천억으로 우리나라 시가총액 10위에 올라 있고요. 9위의 LG생활건강과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8위인 삼성 SDI와도 2조 이내로 차이가 납니다. 이 기세면 8위까지도 무난할 듯 싶어 보입니다. 반면 다음을 누르고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자랑하던 네이버가 여기도 시가총액이 오르긴 올랐어요. 최근 언택트 때문에 4위까지 됐습니다. 현재 37조 8천억이 됐는데 이제 카카오랑 이제 절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어쨌든 네이버도 이 기세라면 40조 클럽이 될 거로 보입니다. 4위가 네이버, 8위가 카카오라. 어떻게 보면은 기술주의 반란이라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거품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품이라고 하면 좀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 관점에서는 거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술주는 원래 거품 맛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있는데 미국도 현재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현재 이 업종 전체의 주식들이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의 매출을 보면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매년 5천억 이상 매출이 올라가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매출이 3조였는데 내년에는 8천억이 더 올라오래요.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이 3조 8천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시가총액 9위인 LG생활건강이 작년 매출이 7조 7천억, 시가총액 11위인 현대차의 작년 매출이 105조 7천억인 거를 고려하면은 현재 매출 3조로 시가총액 10위 자리를 유지하는 게 지금 적정한가? 이런 의문이 생기기는 합니다. 영업이익을 한번 볼게요. 카카오톡의 2019년 영업이익은요. 시총 9위인 LG생활건강에 비해서 좀 현저히 낮은데 카카오톡의 2019년 영업이익이 2천억입니다. LG생활건강의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이었고 11위인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3조 6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의 규모에서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카카오톡에 대해서 지금 고평가 논란을 항상 일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작년 순이익은 2천억 넘게 적자였고요. 올해는 좀 흑자가 난다고 하는데 5천억 가까이 흑자가 날 거다 이런 말은 있습니다. 매출이 급성장하는 모습이 이제 얼마나 주식시장에서 중요한지 이걸 알려주는 사례가 됐어요. 매출과 이익이 급성장하면은 주가는 치솟는다. 고평가가 되더라도 치솟을 때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장성 지표를 봐야 되는데 ROE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최근 5년간 ROE가 3% 이하였다가 올해 예상 ROE가 5.9%가 나와요. 하지만 현재 주가가 성립하려면 ROE가 그래도 30%는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낮다라는 말이죠. PER은 작년 기준으로 적자라서 측정이 불가능하고 올해 순이익 예상치를 기준으로 보면 67.7배가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면 67.7년간 돈을 벌어야 본전을 찾을 수 있는 주식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고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순이익이 빠르게 늘면 PER은 급격히 떨어지니까 미래 이익이 급격히 늘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6배가 증가하면 PER은 11로 떨어집니다. 코스피 평균으로 떨어지는 거죠. PBR도 2.4로 지금 기술주 치고는 높은 편은 아니긴 해요. 즉 ROE랑 PBR 이게 지금 낮은 편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분모가 되는 자본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을 보면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듯이 말이죠. 자본 대비 순이익이 거의 없는 회사가 어떻게 매년 자본이 평균 1조씩 늘어나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다시피 자본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현금이 대체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회계상으로는요. 그래서 결국은 현금 흐름표까지 뒤져봐야 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현금이 2조 가까이 쌓아 놓았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카카오가 무언가 대규모 인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2조면은요. 대기업 웬만한 거 인수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인수하려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규모가 엄청 큰 기업을 인수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유형자산이랑 무형자산을 보면 유형자산은 늘지 않았는데 무형자산이 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세부 내역을 좀 보면은 영업권이 많이 늘었어요. 사업보고서 제가 봤더니 이 회사의 영업권은 사업 결합 거래 시 사업 결합에 대한 이전 대가의 공정 가치가 취득한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라 나와 있어요. 어려운 말로 돼 있는데 뭔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계열사 간의 사업권을 넘기고 받으면서 초과되는 대가를 영업권으로 설정해서 돈을 이제 수익으로 잡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떤 무형자산이냐 봤더니 2016년부터 영업권이 늘어났어요. 그것도 1.5조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멜론,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영업권 가치를 1.5조로 평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019년에는 무형자산이 3천억이 줄어서 제가 사업보고서 다시 확인해 봤더니 무형자산의 변동이 카카오엠, 즉 로엔 엔터테인먼트와 관련이 깊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투자 자산도 많이 늘었어요. 2018년도, 2019년도에 급격히 늘었는데 관계 기업에 투자한 투자 자산이 2018년에는 3천억, 2019년에는 1조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계열사의 주가가 올라서 평가 금액이 상승한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계열사 중에서 상장된 게 없으니까 비상장 계열사들의 가치가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의 부채를 봤더니 부채가 급성장 중이에요. 어디에서 빚이 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지급금이 늘었어요.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미지급금이나 매입 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거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선수금도 많이 늘었어요. 미지급금과 선수금이 둘 다 2018년, 2019년에 급증했는데 이 둘을 합쳐보면은 2018년에 늘어난 금액이 5천억, 2019년에 늘어난 금액이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부채 총계의 합이랑 이 둘의 합이 일치하니까 결국 미지급금과 선수금이 부채가 늘어난 부분의 대부분이다. 결국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자본은 무형자산 중에 영업권 급증 때문에 발생한 거고 늘어나는 부채는 미지급금, 선수금 때문이지 대출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벌어들이는 현금은 대출을 갚는 데 쓰지 않고 계속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큰 걸 인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카카오키즈를 상장해서 또 현금이 들어오게 되니까 조만간 2조가 넘는 현금으로 무엇을 인수할지에 따라서 앞으로 성장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냥 찍어보자면 메가스터디 같은 거 아니면 뭐 아프리카 TV 같은 걸 인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아니면은 금융 아니면 교육 쪽에 관련된 걸 인수할 것 같은데 로엔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제 깜짝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석을 좀 해봤더니 결국 올해 예상 기준 PER 68, PBR 3.88, ROE 5.9인 이 기업인데요. 지금 상태로는 거품인 건 좀 맞아요. 그리고 로엔을 인수하지 않았으면 카카오는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이라 말할 수 있어요. 왜냐? 로엔을 인수해서 엄청난 현금 흐름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게 아니었으면 카카오의 현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엉망이었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이 로엔 가지고 카카오엠을 만들고 다시 카카오랑 카카오엠을 합병시키면서 카카오가 매년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변신했잖아요. 이렇게 우량 기업이랑 재무제표를 섞어버리니까 이제 좀 카카오에 대한 분석이 좀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카카오의 성장성, 시장 독점, 생활 전반에 걸친 인프라, 멜론을 통한 현금 유입, 최근 보유한 현금 2조를 봤을 때 충분히 재미있는 기업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봤는데요. 선수금, 미지급금, 영업권에 대한 자본 조정을 제가 하고 자본을 새로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안 했다라 가정하고 카카오 적정 주가를 좀 단순하게 뽑아봤더니 최대로 뽑았어요. 최대로 정말 잘 쳐줬을 때 잘 쳐줘서 뽑아보니까 11만 7천 원이 나와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더니 6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만 원에서 11만 7천 원 사이의 주가가 적정 주가다라 볼 수 있는데 그럼 현재 주가인 24만 원은 적정 주가의 2배가 높게 형성되었다는 뜻인 거고 ROE가 5.9로 낮은 기업을 무리하게 제가 적정 주가의 2배를 주고 살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물론 현금 2조로 어떤 기업을 인수할지 그리고 앞으로 유망한 기술주라는 점에서 또 신사업을 어떤 걸 이끌어 나갈지에 따라서 완전히 결론이 달라지겠지만 지금의 제가 보는 어떤 현금 흐름의 가치로서는 투자할 수가 없는 회사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투자는 어떻게든 저만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고 저만의 관점에서 놓친 주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는 또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판단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